그러니까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그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필요성 못지않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일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견은 모두 개신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서명이 11월 14일 날 되었죠? 월요일. 예. 근데 그날 15시에 우리 상임위가 있었는데 혹시 그날 가서명이 몇 시에 되었는지 대략 몇 시에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8시경 전후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18시경 전후로요? 이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이걸 갖다가 뭐 극렬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기서 단호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저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아마 있을 그 회의에서 서명이 될 텐데 그때까지라도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국방부 장관님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으시면 국무회의 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2일입니다. 11월 12일 날 그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혹시 서울 인근에 있는 일부 부대의 경계 수위를 격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계 수위를 특별히 격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비태세와 경계태세가 평상시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뭐 그 수준에서 그냥 기본 대비를 한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네. 이제 북핵 미사일 사태가 지금 쭉 지속되고 오고 9월 9일 날 제5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지되는 그러한 태세가 경계태세나 군사대비태세나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시국이 상당히 위중한 시기에 군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조그마한 오해가 군에 대한 대단한 불신을 증폭시킨다면 그건 군이 국민의 군대에서 유리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태를 갖다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의 진의를 제가 잘 이해하고 네. 또 군은 당연히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그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이게 인사라는 게 국방부 장관님이나 또는 그 위임된 지휘관들의 그 권한이라는 건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러프하게 하나를 갖다 지금 짚고자 합니다. 지금이 국방부 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죠. 예, 그 주요 그 상급 지휘자들의 인사는 마무리되고 네, 연관 장교들 뭐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성함이나 이런 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 댓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인사 중에 아마 이번에 진급 대상자로 뭐 선정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분이 그런 그 댓글 사건에 대한 혐의가 완전히 벗어졌다면 당연히 진급 대상자로 선정돼서 진급이 돼야 되겠지만 그 국민들 그리고 군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엄청나게 추락시켰던 그런 사건의 연루자가 진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진급 대상자에 대해서 진급을 시켜라 마라가 아니고 과연 진급을 시켜도 되겠는지 국방부 장관님께서 사이버 사령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오늘 질문을 주셨지만 뭐 제가 사전에 그런 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사이버 사령관에게 한번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수사가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런 요원 중에서 진급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 좀 제가 당부를 했다는 사실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이버 사령관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장관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성을 과거부터 인식해 오던 사안으로 그것에 입각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 유관부처와의 협의 또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이러저런 논란들이 생기고 또 꼭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니까 내부에서도 의견이 표출이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냥 일정대로 밀어붙이라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장관께서 이거는 24일인가요? 언제부터였죠? 논의 제기하겠다. 27일입니다. 27일 날 국회에서 논의 제기하겠다고 밝힌 그 순간부터 이미 내주죠. 6월 20일 날 국무회의 통과되는 거니까 통과 안 나가고 이제 말려졌으니까 11월 중으로 협정 체결한다. 이런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까? 정확한 시간표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27일 NSC를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 답변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기로 한 만큼 또 그런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 안보적 입장에서 추진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처음 국회 와서 말씀하실 때 문건의 보고 내용의 제목도 논의 재개였잖아요, 그죠? 예. 추진 일정을 보고한 게 아니라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예. 보고하셨는데 그때 이미 제가 그날 그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일본 신문에는 이미 11월 달 중으로 체결된다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 간에 한일 간에 이미 대체적인 일정은 합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타결 시점이 언제라고 정확히 타결이라는 게 예. 지금 협정 문안 최종 성안된 걸 보면 지난번 2012년 때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제목에 군사라는 단어 하나 들어간 거 말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 근데 뭘 협정을 조율하고 뭐 타결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옛날 문건 들고 와서 그냥 서로 몇 번 만나는 거, 3번인가요? 만나는 요식 절차 거쳐서 그냥 사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용 갖고 서로 실랭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그냥 11월 중으로 체결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협상의 상대자들도 다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한일 간에 3차까지 했던가요? 예, 3차 했습니다. 뭘 협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하나하나씩 다 조문 이미 그때 다 합의된 거 있었고 지금 달라진 거는 달라진 거라고는 제목에 군사자 들어간 거 말고 없는데 뭘 협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하나하나를 다 축조심의 하듯이 양측이 읽어가면서 지금 그거 하는데 이게 협정문이 몇천 페이지도 아닌데 그 짧은 거고 이미 한번 합의한 바 있는 건데 그거 하는데 3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쇼를 해야 돼요? 쇼가 아니고요. 그게 문안에 대해서 또 4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실무자들로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건 진작부터 국방부에서 검토해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관님 말씀이
필요성에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검토해 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문안을 새롭게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안도 검토하고 또 그 이후에 이 체결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절차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외교부가 하다가 우리 이제 국방부가 이번에 절차가 그러니까. 절차도 다 정해져 있고, 그죠? 문안이 지금 2차인가요? 성안도 안 됐는데 법제처 심의 맡겼잖아요. 그죠? 그것은 되게 이 가서명하고 법제처 심의 맡기는 가서명하기 거죠? 전에 한 것인데 그것은 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미 다 결정돼 있던 사안이고 협정 문안 보면 제목에 군사자 들어가고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그걸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의논해서 날짜도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또 언론 보도처럼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라 그러면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관으로서 재량권이 없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그 보도가 만약에 맞다면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 한일 정보협정을 꺼냈는지가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야말로 장관님께서 실무적 판단에서 했다 그러면 그나마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있겠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한 거라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반론을 못 하시는 거고요. 협정 문안에 보면 이 요역기간이 1년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 1년으로 하자는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일본이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2012년에 협정 문안에도 1년으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고. 1년으로 하자는지. 1년으로 하는 것은 일본 측이 맺은 협정 중에 1년으로 기본으로 하는 것도 있고 5년으로도 있는데. 그 일본이 제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봐서는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도 일본이 1년 하자는데 그렇게 굴욕적으로, 우리는 아예 몇 년을 하는 조항이 없던가 5년으로 하게 됐었잖아요. 다른 나라. 그것은 각 나라마다 협정에 대한 그 기간은 다 상이합니다.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예. 추가 질의 시간에 또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를 가지고 굴욕적이라고 말씀하실 수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서로 상대국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받을 거 받고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협정 문안이 타결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